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갑신월 경자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8월 25일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일간이죠. 일간, 경금이 되겠고요. 그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과 월령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나머지 6글자의 배합을 어떤 걸 기준으로 배합을 한다? 일간과 월령의 상관관계를 보고 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경금하면 무조건 무쇠, 쇳덩어리 이렇게도 보는데 경금 같은 경우를 잘 만들어진 검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금을 이렇게 투박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닌데, 이제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갖다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경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경금은 그래서 열심히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음금이면서 완철금이 아니라 신금 같은 경우는 매끈하게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그러한 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치 면에서는 신금 같은 것이 좋겠죠. 보석 주옥으로 볼 수도 있겠고,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잖아요. 물방울 다이아, 이런 것들도 다 신금으로 볼 수도 있겠고, 여러분 요즘 핸드폰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핸드폰 가격이 기본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형 핸드폰도 있지만 이제 아이폰 내지는 이제 삼성폰 쓰는 분들이 많은데, 냉장고 하나 사는 것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고장나지 않은 이 정도 사는데, 핸드폰은 뭐예요? 신폰 나올 때마다 비싼 핸드폰을 우리는 자꾸 바꿔가면서 사고 있죠. 근데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잘 보게 되면은 핸드폰에서 가장 큰 알루미늄으로 된 그런 커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으로 된 커버하고 액정하고 놓고 봤을 때 액정은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알루미늄으로 된 커버는 그건 경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알루미늄으로 된 그 커버 자체도 일단은 불로서 단련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신금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뭐하고 비교했을 때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원철과 그 다음에 단련을 마친 핸드폰의 알루미늄 매끈한 케이스를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알루미늄 케이스는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알루미늄 원철은 경금이 되는 것이고, 또 핸드폰 내에서 알루미늄 케이스 하고 그 다음에 액정이라고 하는 유리가 있죠. 유리라고 하는 것은 액정이 요즘 잘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핸드폰 살 때 그냥 액정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강화 유리라든가 보호 필름을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깨지는 것을 좀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그 커버라든가 액정을 놓고 봤을 때는 액정이 신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커버는 경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음량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고, 그냥 이런 것처럼 다 떠나서 그냥 경금과 신금을 구분할 때는 경금은 양금이면서 거칠고 단단하고 투박한 완철금과 같은, 쉽게 말하면 재련을 하지 않은 무쇠 같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재련을 마친 금이죠. 그래서 재련을 마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화라를 봐서 단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간이라든가 어디죠? 아니면 제철소라든가 이런 데서 불을 만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용도 있게 투박하고 거치고 땅에서 캐는 그런 원석을 갖다가 매끈하게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금인 것이고요. 신금은 이미 매끈하게 단련을 마친 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금방도 얘기 드렸지만 땅속에서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원철을 캐내면 그건 바로 경금인 것이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도 들어있고 제멋대로 생겨져 있어서 날카롭고 거치고 잘못 만지면 손을 베거나 심한 경우 손을 절단할 수 있을 정도로 투박하고 강하고 거친 것이 바로 경금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불로 단련을 해서 그 알루미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순수한 알루미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제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경금이 불을 만나 신금으로 화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둘을 놓고 봤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일단 매끈하게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불로 화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에 해당이 되는데, 임수는 뭐예요? 대수와 같은 그런 물인데, 신금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도세주옥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신금이라고 하는 거 달리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보석 같은 거 있죠. 요즘 제가 안경테를 뿔테를 쓰고 있는데, 이 뿔테도 신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뿔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목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금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목으로 볼 것인지 금으로 볼 것인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플라스틱 같은, 여러분들 비닐봉지 같은 거 있죠. 비닐, 이건 다 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목생화 할 수 있죠. 목생화. 그래서 플라스틱인데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비닐 같은 것도 타면 불이 타죠. 그런 거는 목으로 보는 것이고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경화수지 같은 경우 불이 잘 타지 않죠. 이런 거는 금으로 봐도 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목으로 볼 것인지 금으로 볼 것인지, 목 중에서도 양목인 간목으로 볼 것인지 을목으로 볼 것인지, 금도 경금으로 볼 것인지 신금으로 볼 것이니까 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이런 걸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거니까 미리 조바심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리라고 하는 산은 뭐예요? 한 단계를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요. 또 그 산을 넘어가게 되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계속 12고개 했듯이 계속 산이 있는데, 어느 순간 고개 12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명리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그런, 또 나와 동떨어지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어느 순간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내가 안경테 말하다가 그랬는데, 안경테 뿔테도 있지만 이제 금테라든가 이런 거, 내지는 요즘 무슨 카본은 아니고 하여튼 그 굉장히 비싼 재질로 된 안경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것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안경테도 관리 잘 안 하면 약간 탁해지고 더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죠. 저도 그거 하나 샀습니다. 싸게 나온 게 있어서. 그래서 안경 같은 거 어르신들 틀니라든가 이렇게 귀금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초음파 세척기에 넣고 초음파 그걸 딱 키면 자동으로 세척을 하죠. 그 초음파 세척기가 신금 입장에서 보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바로 임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임수.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초음파 세척기가 있네? 이거를 갖다가 음양오행으로 보면 뭐가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될 거예요. 작은 물이니까. 근데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작은 물이라 하더라도 나를 도세주옥하고 깔끔하게 해줄 수 있으면 작용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뭘로 얘기하는 거다? 임수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초음파에 담겨져 있는 물만 놓고 무조건 개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것이 변화해서 작용이 변하게 되면은 임수로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한번 그 음양오행의 이치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임수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보는 것보다는 화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금 같은 경우는 도세주옥해서 빛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경금은 아직 단련을 마치지 않은 금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을 해야 경금의 용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명리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이 왕할 때 수를 보게 되면 금의 예봉이 꺾인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뭔 뜻이냐면, 금이 왕할 때 물을 보게 되면 물로 금을 갖다가 어떻게 돼 설하게 되면 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좀 무뎌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물론 이제 경금이든 신금이든 왕했을 때는 수를 보는 것은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경금 같은 경우는 수를 보는 것보다는 뭐예요? 화를 보는 것이 공력이 더 좋다는 얘기죠. 경금 수를 보게 되면 자칫 그냥 금이 녹이 쓸어버리지, 예봉은 꺾일지 몰라도 금이 녹이 쓸어버린다라고 보면은,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를 보게 되면 진검, 큰 좋은
검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이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활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신금은 임수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금의 성격은 어떻게 돼요? 경금은 우직하고 투박하고 좀 거친 듯 하지만 활을 잘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믿음감 있고 신뢰감 있고 법, 윤리, 도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와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경금보다는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도 경금, 신금 자체도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 자기 표현, 어떤 자신의 어떤 창의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배출할수록 더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의 용도와 신금의 용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차피 내일 또 공부하게 되니까 이것도 내일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으로서 무쇠와 같아서 활을 쓴다라고 했는데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화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정화를 뜻합니다. 경금 자체를 단련할 수 있는 화는 병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인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직원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이 충분히 한 700도 이상, 1000도 이상쯤 올라가야 경금을 시뻘겋게 달굴 수가 있는데 뭐 100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경금을 단련하는 불의 화력이 좀 모질라게 되죠. 그래서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정화를 살려줘야지만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 간목을 어떻게 배합해서 쓰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또 배합하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신월이라고 하는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 술, 서방을 뜻하죠. 서방. 그래서 방향은 서쪽을 뜻하는데 이 신유, 술, 방은 뭐예요?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월은 금의 어떻게 돼요?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6월은 금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제왕지, 임관, 제왕 그 다음에 이때는 약간 그러니까 쇠지가 이렇게 될 겁니다. 가장 왕할 때는 금이 가장 왕할 때는 제왕지인 6월이 가장 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관지인 신월이 그 다음으로 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술월이겠죠. 물론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내가 이거 동영상도 만들어 놨지만 4월은 금의 오행인 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사중 경금에 뿌리를 줄 수 있습니다만 사라고 하는 것은 안에 병화라고 하는 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 좀 세력을 뻗치기가 좀 힘들 뿐이지 통근하면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이 왕한 계절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4월은 아무래도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좀 금만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월, 6월이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도 토왕절이지만 사주 원국에서 신금이라든가 다시 유금을 보게 되면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금이 다시 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금 자체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죠. 경금이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간 자체가 왕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왕해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를 봐야죠. 화를 봐서 단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화는 어떤 화?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는 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이 정화를 생하고 정화는 경금을 갖다가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화를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반드시 뿌리 있는 간목이 있어 주어서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게 되면 사주국세가 원활한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정화도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도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천간에 있는 것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월지의 일간인 경금이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신월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인월이었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서 정화 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죠. 오히려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간목이 왕하면서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게 되면은 약한 정화가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요. 정관인 정화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지지에서 유금이라든가 경금의 뿌리가 있어준다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경금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재관이 너무 왕해서 일간을 오히려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월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것이 신월이기 때문에 간목도 왕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정화가 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일간 자체가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재관이 왕하다 하더라도 내가 능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신월의 경금이 정화라든가 간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한다든가, 이렇게 임수가 투출한다든가 아니면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 왕하지만은 수 자체도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수 자체도 장생이기 때문에 수도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금은 뭘 써야 된다 했어요?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화를 써야 되는 입장, 즉 정관인 정화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 정화가 예를 들어서 투출되어 있는데 임수라든가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수는 뭐예요? 정화를 갖다가 극파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상관, 경관이 될 수가 있어요. 상관, 경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지몽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 윤리, 도덕,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전 세계가 코로나19 가지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까지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방역을 거의 뭐 세계의 어떤 방역을 주도하듯이 K방역이 엄청난 힘을 과시를 했는데, 얼마 전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법원에다가, 행정법원에다가 또 제기를 해서 100명만 집회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얻어놨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10,000명 넘게 모여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요. 자, 방역 수칙은 국가에서 지키라고 사람들한테 배포를 알려주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전 국민이 코로나 위기에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상처받고 힘든 사람 뭐냐면 자영업하는 사람들 다 몰락됩니다. 자, 이런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관인 겁니다. 근데 임계수가 이렇게 투출해서 임수가 정화를 파하고 개수가 투출해서 개수가 정화를 파한 거예요. 이러한 원리 원칙, 법 원리 이런 것들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 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다 어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이 어떻게 돼?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 혼자만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 혼자 아프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 여러분들 뉴스 보수 발음이 좀 세네요.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할머니가 코로나 거기 집회 갔다가, 광화문 집회 갔다가 자기 손자, 손녀, 자기 며느리까지 코로나 전염됐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계속 재난 문자 들어오는데 거기 갔던 할머니, 자기 가족 다 코로나 전염 시켰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직장 생활을 못하죠.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전염된 걸 모르고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 직장 폐쇄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엄청난 파장인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를 이렇게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인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상관경관 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크게 좋지 않은 그런 것이고요. 특히나 병정화가 있을 때 투출하면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정화 관성이 있는데 이거는 상관경과 내지는 제살태과가 되기 때문에 안 좋고요. 만약에 병정화가 좀 없다, 아예 없다, 화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그냥 수가 있는 것도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경금일간이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데 금수만 보게 되면 경금의 용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녹슨 무쇠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배합법은 정화 간목을 가지고 신월의 경금은 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명식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본 연후에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더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이 되겠죠.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경금이 신월 임관지에 태어난 것이 임관지, 그럼 이건 걸록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비견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견격 쓰지 마시고요. 임관지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내지는 가끔가다 제가 준걸록격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거나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거나 그러면 걸록격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걸록격과 같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준걸록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걸록격이 됐던 다음 달 경금이 6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이 되는데, 뭐 걸록격이라든가 양인격은 뭐야, 일단 중요한 거 신왕 사주다라고 하는 거, 일간이 왕하다. 더 이상 일간이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더 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왕한 일간을, 특히나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억부용신 법에 의해서 왕자는 의억이라고 써요. 왕자의억이라고 합니다. 왕자의억이라는 말이 있고요. 왕자의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왕자의억이라고 하는 것은, 억자라고 하는 것은 억압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자의억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것은 억제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왕자의설은 뭐냐면 왕한 것은 설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요, 왕자의억하고 왕자의설하고 서로 상충되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당연히 양간인 경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왕자의억이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풀이 있는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갖다가 통제, 억제, 기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1순위가 왕자의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경금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병화도 없고요, 정화도 없고요, 지지에 암장된 사화, 오화, 뭐 아무런 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왕한 경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 같은 것으로서 왕한 기운의 기운을 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자의 왕한 기운은 설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선순위는 어디 있어요? 왕자, 특히 양간 같은 경우에요, 간목 양간이죠, 병화 양간이죠, 그 다음에 무토 양간, 경금 양간, 임수 양간, 양간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억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요. 만약에 관성, 억압하는 건 관성의 억제를 하는 거니까, 관성이 전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식상으로서 왕자의 설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뭘 먼저 한다? 왕자의 억, 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왕신은 어떻게 한다? 왕신은 억부에서 억은 누를 억자, 왕자의 억의 억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것은 도울 부자잖아요. 이건 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한 신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아까 말했던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신금이라든가 토가 있어서 경금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억부용신법은 억은 왕자는 억압해야 된다는 뜻, 부는 약자는 도와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왕자의 억,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왕신을 가지고 억제할 것이냐 설할 것이냐, 요걸 놓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놓은 것인데, 경금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자일주죠. 경자일주 대체적으로 성격이 화살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살촉 성격이 뭐예요?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근데 저 일지에 있는 자수가 상관입니다. 상관. 그러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좀 강렬해요. 강렬. 좋게 말하면 표현력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분명하다라고 보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가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네 가지라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네 가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가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의 표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경금이 신월에서 일간이 왕한 상태에서 상관을 보게 되면 더더군다나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강했죠. 자칫 잘못하면 무소불위, 즉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내지는
개인주의적인 님비주의라고 하죠. 님비주의, 나만이즘의 사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간이 왕한데, 상관이 왕한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경자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경금이 투출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비경격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걸록격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일간이 왕이진다 이렇게 놓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지. 또 경금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비교하고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식신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경금 투출되어 있으면 그냥 걸록격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간 왕하죠. 수도 신자수고 또 자수까지 없기 때문에 금수가 모두 왕하다. 자, 신월, 유월, 술월, 해자, 축월에 금수가 왕량하면 어떻게 했다?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한습해지게 되면 병화로서가 맞겠죠.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염두에 두라고 제가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습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사주가 한습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주는 화로서, 병화가 있으면 금상첨화하겠지만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든가 지지로 사오화도 있어서 조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내가 말씀드렸다라고 눈치 있게 캐치를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습해져 있는 상황에서 간목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수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간목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수의 뿌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눈에 도끼눈을 하시면서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자수가 간목을 생하는 것은 별거의 문제라 하더라도 간목이 자수의 뿌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더하여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간목을 갖다가 이렇게 뽀사버리고 있죠. 완전히 전라도 방언으로 이게 조사버리고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뭐예요? 이거 때려 빠푼다,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 경금이 간목을 때려 빠풀고 있고요. 저기 전라도는 완전히 이거 경금이 간목을 조사버렸죠. 그래서 간목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해서 이거는 없는 허상과 같은 재물을 갖다가 일간 경금과 연간의 경금이 쟁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금과 경금이 쟁제하죠. 이걸 갖다가 군비쟁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거는 이거 재물이 있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있는 것 같죠. 간목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허상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약간은 좀 이상주의적인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옛날 드라마 같은 경우 약간 허풍 있는 사람들 있죠. 내가 조금만 하면 저기 진짜 어디 땅 투자하면은 금방 뻥튀기 튀겨가지고 그냥 로또 비슷하게 이런 사람들 있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허상, 없는 재물을 갖다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시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자수가 있으니까 조우도 좀 해 주어야지만 이 사주가 좀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사주가 어떻게 돼요? 많이 편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한쪽으로 많이 어떻게 돼요? 치우쳐져 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생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합을 맞출 수 있을지는 이제 생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화를 봐서 조우하고요, 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화를 볼 수 있는 글자 한번 볼게요. 병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사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정화가 다시 있습니다. 인중병화도 이제 볼 수가 있긴데, 인중병화는 조금 약하죠.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자시가 오게 되면 다시 시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계수가 투출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지로 완전 수국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수도 세력을 있게 되죠. 근데 경금이 원령이 뿌리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금 자체가 약해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어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신월에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습, 차가워진다, 추워진다. 이렇게 되게 되면 쉬운 말로 가을에 비가 계속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을에 비 내리면 진짜 청승맞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가을에 설렁설렁한데
비가 내리는데 닭이 비 맞으면 비 맞은 닭 보면 어떻게 돼요? 불쌍해 보이고 약간은 좀 뭐 처량해 보이죠.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줘야 되는데 병화도 뿌리가 없어요. 비가 계속 오는데 잠깐 햇빛이 쨍 하고 살짝 이렇게 보이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병자시는 좋지 않고요. 병술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나마 술토가 있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만연되어 있는 것을 술토가 있게 되면은 술을 좀 억압할 수 있는, 술을 좀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있겠고요. 병화가 간신히 술중 정화에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시에 비해서 병술시는 그나마 좀 나은 걸로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술에 통근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 힘있게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회강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를 하자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에 비가 내리는데 요거는 해가 좀 그래도 비가 살짝 그치면서 햇빛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따뜻하게 비춰주고는 있는데 먹구름이 살짝 끼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잠깐, 병자시는 잠깐 햇빛이 나는 듯하더니 다시 비 오는 거하고 똑같죠. 병자시하고 병술시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축시는 이거는 병화가 뜨는 것보다는 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있어서 생주를 해줘야 되는데 정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간목도 지지로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경금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이 정화를 생주에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는 이 공력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큰 차이가 없겠죠. 물론 이제 정축시를 놓고 나서 대운 자체가 이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주 명식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아무리 화가 왕한 생시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 한스밤을 갖다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해시는 여러분 이걸 설명 안 해도 알 것이다 라고 보겠죠.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시. 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은 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중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중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조후하는 용도, 즉 한습해져 있는 사주국세를 갖다가 조금은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 정도밖에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떻다? 크다. 그래서 그래도 인주 있는 병화라도 보는 것이 좋다. 근데 인주 있는 병화를 얻었다고 해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모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오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오중에 있는 정화를 써야 되는데 좌우상충 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정화 중 오중 정화가 깨져버리게 되겠고요. 임수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경금의 기운을 그냥 설계하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겠죠. 개밋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데 사주 3주까지가 경자, 갑신, 경자 1까지 3주까지가 매우 편고한 사주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이렇게 중화를 맞출 수 있는 생시가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드렸지만 잘 안 보입니다. 운세라도 좀 목화운으로 가면 좀 나아질 것이나 다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신축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